제316회 의정부시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감염 예방을 위해 발열 및 호흡기 의중상자는 회의 참석을 자제해 주시고 참석자 전원은 마스크를 올바로 쓰고 다른 시에도 계속 착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부터 7월 26일까지 6일간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청취하고 의정부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총 2건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주요 업무 계획 보고권을 상정합니다. 먼저 상정에 앞서 수도권일보 장초복 기장님이 이렇게 나오셨습니다. 먼저 감사 담당관 소관에 대한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김호길 감사 담당관 나오셔서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담당관 김호일입니다. 감사 담당관 2022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 일반 현황입니다. 감사 담당관은 3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감사팀은 자체감사 추진, 공직자 재단 등록, 시민감사관제 운영, 자율적 내부 통제 시스템 운영을, 일상감사팀은 일상감사, 계약심사, 기술분야 심사를, 조사팀은 공직기관 감찰활동, 청렴도 및 부패방지 시책 추진, 공직자 비위 조사, 고층 민원 조사 처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현원 현황은 14명 정원의 결혼은 없습니다. 2쪽 2021년도 및 2022년 상반기 주요 성과입니다. 첫 번째, 공정하고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입니다. 3대 분야 18개 사업의 2022년 반부패 청렴도 향상 종합계획을 수립하였고, 청렴 컨설팅을 추진, 청렴도 저조 원인을 진단하고 맞춤형 종합대책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5급 이상 간부공무원 청렴 결의 및 특별교육과 신고보상금 지급 한도액 상향 관련 조례 일부 개정,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정 시행, 전 부서 청렴 리더를 구성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시민의 눈으로 기본에 충실한 감사행정 실현입니다. 종합감사 11회, 특정감사 3회의 2021년 자체감사를 실시하여 행재정 신분상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2022년도에도 종합감사 9회, 특정감사 3회를 실시 중에 있으며 행재정 처분을 요구 중에 있습니다. 또한 권역동, 동주민센터 및 출자 출연기관, 업무 전반의 적법성, 타당성 확보를 위한 종합감사를 실시 중에 있으며 문제점 개선을 위한 특정감사를 함께 실시 중에 있습니다. 시민들의 시정 참여와 감시 기능의 확대를 위해 시민감사관제를 운영하여 관련 규정 개선 등의 건의를 수행한 바 있습니다. 세 번째, 신뢰받는 행정을 위한 공직윤리제도 운영입니다. 공직자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예방을 위해 재산등록 의무부서와 의무자를 대폭 확대하고 공직자의 부동산 신규 취득 제한에 관한 지침을 수립하였습니다. 공직자의 부정 예방과 공정성 확보를 위한 재산등록제도 운영을 위해 외부 전문가 위촉을 통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확대 운영, 재산등록 의무자 정기재산신고와 수지신고자의 철저한 심사를 통해 공직자 재산등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퇴직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최근 3년 이내 임의취업 전수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네 번째,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위한 사전 일상감사 추진입니다. 계약심사를 통한 원가 분석 및 가격조사를 통해 예산 절감과 일상감사를 통한 적법성, 타당성 점검으로 예방감사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대규모 건설공사 현장의 계약심사 이행 실태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2021년, 22년 수상실적으로는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2021년 부패 방지 시책평가 우수, 행정안전부 주관 2021년 자율적 내부통제 평가 A등급을 수상하였습니다. 4쪽 2022년 예산 편성 현황입니다. 총 예산액은 지난해에 비해 2,659만 6천 원이 늘어난 1억 9,742만 4천 원으로 주요 사업 예산으로 청백리 시스템 유지관리비 1,177만 4천 원, 청렴콜 운영 1,200만 원, 6급 이상 간부공무원 부패 위험성 진단평가 1,800만 원입니다. 5쪽 정책 목표와 추진 전략입니다. 시 비전인 내 삶을 바꾸는 도시 의정부를 위해 신뢰받는 감사, 친절하고 청렴한 의정부를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전략으로는 공정하고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 시민의 눈으로 기본에 충실한 감사행정 실현, 신뢰받는 행정을 위한 공직윤리제도 운영, 효율적 재정 운영 기여를 전략으로 주요 과제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주요 업무계획 9페이지 공정하고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입니다. 청렴도 향상을 목표로 공정하고 청렴한 공직사회를 조성하고 청렴도에 대한 시민과 공직자의 공감대 확산 및 소통 강화를 위해 청렴 진단과 반부패 청렴 시책을 추진하여 조직의 역량을 강화하고 부패 방지 시스템의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추진 실적과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1월 청렴도 향상 대책 보고회를 개최하였고 2022년 반부패 청렴도 향상 종합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추진하는 청렴 활성팀에 참여하고 있으며 청렴도 하락 원인을 진단받아 우리시 청렴도 향상을 위한 맞춤형 개선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부패 근절을 위한 제도 정비와 부패 방지 시스템 강화를 위해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한도액을 기존 1,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대폭 상향하였으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지침을 제정하였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외부 청렴도 조사 대상과 동일 분야의 대상으로 청렴콜을 실시하였으며 향후 청렴콜 결과를 분석하여 취약 분야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또한 간부공무원 부패 위험성 진단 대상을 기존 5급 이상에서 6급 이상으로 대폭 확대하겠으며 종합성과평가, 직무역량 다면평가에 청렴성 평가 항목을 신설하여 평가에 반영하고 그 결과 또한 인사제도 운영에 적극 활용할 예정입니다. 또한 경기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활동과 전 직원 맞춤형 청렴교육을 추진하는 등 청렴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청렴 인식 전환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시민의 눈으로 기본에 충실한 감사행정 실현입니다. 효율적이고 효과성이 높은 감사활동과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감사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사전 감사 준비 기간을 운영하여 감사의 효율성을 높이고 감사원의 감사교육원 전문교육과정을 활용하여 감사 담당자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겠습니다. 시민감사관의 감사 능력 제고를 위해 시민감사관을 대상으로 사전교육을 실시하고 감사활동 참여 횟수를 더욱 늘려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감사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신뢰받는 행정을 위한 공직윤리제도 운영입니다.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고 공직윤리 확립과 부패 방지 시스템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공직윤리제도를 적극 운영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감사, 회계, 건축, 토목, 환경, 식품위생 및 조세 분야 등 재산 등록 대상 부서와 부동산 유관 부서 소속 공직자에 대한 재산 등록 및 심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부동산 유관 부서 직원의 직무 관련 부동산 신규 취득의 제한을 위해 의정부시 공무원의 부동산 신규 취득 제한에 관한 지침을 수립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정한 청탁과 알선을 막기 위해 최근 3년 이내 퇴직 공직자에 대한 취업 제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청렴도 향상을 위한 평가, 반성, 환류 체계 확립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2페이지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위한 사전 일상감사 추진입니다. 원가 산정과 설계 변경에 대한 적정성을 확보하고 업무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사전 점검하기 위해 맞춤형 계약 심사와 일상감사를 추진하겠습니다. 2억 원 이상의 공사와 7천만 원 이상의 용역, 2천만 원 이상의 물품 구매에 대해 계약 심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계약 금액을 5% 이상 증액한 공사와 계약 금액 상관없이 5억 원 이상 증가한 공사에 대해 계약 심사를 확대 운영하여 설계 변경의 적정성 검토를 강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 담당관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수도일보 정동훈 국장님, 그리고 YYD 뉴스 손지훈 국장 함께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 우리 자치행정위원회는 저를 포함해서 우리 자치행정위원님들께서 데뷔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제 316회 임시회의는 주요 업무 보고로 되어 있고요. 위원님들께서는 우리 담당관님 또는 국장님, 과장님들께서 업무 보고를 이렇게 하시고 난 후에 궁금한 점이나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은 여쭤보는 건 될 것 같습니다. 네, 위원 여러분은 질의에 사전에 우리 합의한 대로 먼저 거수를 해 주시고 이렇게 순서대로 해서 이렇게 하는 진행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미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영 위원입니다. 예, 감사 담당관 김홍일 사무관님 자료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요 업무 계획 책자 페이지 9쪽하고 10쪽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쪽을 보시면 계속사업으로 공정하고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이라는 타이틀 아래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는데요. 그 향후 추진 계획에서 보면 종합성과 평가에 청렴성 평가 항목을 신설하셨다고 하셨는데 이 평가 항목 신설에 대해서 기준이 무엇이었는지, 혹시 지표나 항목이 무엇이었는지, 평가 방법은 어떤 건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릴게요. 저희가 2021년도에 의정부시의 청렴도가 최하위라고 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 하위인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그 기준을 따질 때 내부 청렴도나 외부 청렴도의 기준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쭙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종합성과 평가 중에 그 청렴성 평가 항목을 저희가 올해부터 처음으로 신설했습니다. 네. 그 내용은 이제 그 상급자와 하급자 또 동료들이 평가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지표는 이제 청렴성이라든가 또는 그 예산의 어떤 적법성 이런 집행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평소에 그분들이 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 평가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 부분은 그 종합적으로 이제 업무 역량 평가와 똑같이 청렴성 항목 평가가 같이 합산이 돼서 개인적인 그 성과 평가에 반영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된다라고 하면은 청렴성이 개인적인 수치화되는 그런 계기가 될 것으로 저희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 가지 더 10페이지에 대해서 제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감사 행정을 실현하시겠다는 차원에서 종합감사를 10개 부서의 3개 기관을 감사를 실시하셨는데요. 거기에 따른 정확성과 어느 정도의 효과를 실천하셨는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금 그 종합감사는 이제 마무리가 된 건 아니고요. 지금 상하반기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지금 저희가 이제 동주민센터는 지금 거의 마무리가 됐고요. 번역동하고 그다음에 출자 출연 기관 중에서 평생학습원을 제외한 의정부 문화재단하고 시설관리공단은 하반기에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뭐 마무리가 안 됐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보고드리긴 좀 그렇지만 저희가 이제 조치사항이 한 100여 건 정도 지금 저희가 조치를 요구하는 사항이 있었고요. 아직까지는 신분상 조치는 없고 재정상 또는 뭐 회계상 이런 환수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 네. 그럼 2021년도에는 코로나19로 비대면 감사를 했는데요. 감사 전화를 했는데 감사 자료를 제출받아서 서류 검토를 형식적으로 검사를 실시하신 것 같은데 올해 2022년도의 감사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작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가 네. 이제 비대면을 네. 저희가 실시를 했는데 이제 비대면이라고 해서 현장을 안 나간 건 아니고 현장에 나가 있었습니다. 나갔는데 이제 수감자하고의 이제 비대면을 이제 저희가 추진했던 부분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감사를 소홀히 했다라고는 자평은 하고 싶지는 않고요. 네. 이제 그렇게 추진이 돼서 상당히 실효성 높게 또 나름대로 했다라고 저희가 자평을 하고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완벽한 비대면 자료를 제출받고 저희가 내부 그룹 회의를 통해서 우리가 감사하는 그런 방향으로 갔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비대면보다는 대면 쪽으로 지금 우회를 해서 저희가 실효성 있는 감사가 되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좀 철저한 감사를 하셔서 의정부가 최하위라는 청렴도가 제일 하위라는 그런 오명을 좀 벗어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네, 네. 네, 정미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있으십니까? 조세일 의원님 질의해 주시고. 12쪽에 보시면 조세일 의원입니다. 김홍일 감사단관님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자료 준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주요 업무책자 12쪽 질의하겠습니다. 효율적 재정 운영을 위한 사전 예산 감사 추진에서 맞춤형 계약 심사에서 우리 시는 어떤 식의 심사를 하고 있고 연간 예산 절감이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금 저희가 계약 심사나 지금 일상 감사나 모두 이제 정해진 기준의 그 사업을 할 때 저희가 반드시 보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작년도를 이제 말씀드리면 저희가 한 30건에 한 11억 6천만 원 정도의 예산 절감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일상 감사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이제 150건 정도의 한 23억 정도의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를 지금 거양을 했고요. 이게 이제 앞으로도 이게 뭐 대면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사전에 이제 사업부서하고 저희하고 이제 원가 계산이라든가 또 일상 감사의 정책 추진의 정당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계속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반 감사하고는 좀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상 감사에서 산하기관을 감사하시잖아요. 그 방법이나 절차, 결과는 어떻게 반영이 되는지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출자주련기관도 동일한 기준으로 저희한테 이제 일상 감사를 받는 부분이거든요. 이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서류적으로 저희한테 요구를 하면 저희가 서류를 검토하고 그 검토한 내용을 또 서류적으로 저희가 보내드립니다. 그래서 대면을 좀 최소화하고 또 굉장히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좀 저희가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조세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있습니까? 예, 김현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현채 의원입니다. 김홍일 감사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까 앞서 정미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셔서 제가 저도 궁금한 부분이었는데 해서 답변 충분히 됐고요. 한 가지 여쭤볼 것은 3페이지에 보면 저희 21년도, 22년도 수상 실적이 있습니다. 보니 21년도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부패방지 시책 평가가 우수로 판정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21년도 자율적 내부 통제 평가에는 행안부에서 A등급 평가를 받은 게 있네요. 굉장히 준비하시는데 노고가 많으셨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반면에 청년 컨설팅 추진 부분에 청년도가 21년 저희 국민권익위원회죠. 같은 데서도 저조로 저희가 나왔는데 혹시 이 청렴도 저조 원인 진단도 하시고 지금 뭐 맞춤형 개선 방안도 지원도 계획하고 계시는데요. 저조 원인은 가장 큰 저조 원인은 무엇이었을까요? 참고로 말씀드리자면은 부패방지 시책 평가는 경기도에서 유일하게 저희 시가 우수를 받았고요. 이게 이제 처음으로 저희가 이제 했던 부분인데 우수를 받았던 사항을 말씀드리고 이 부분이 40%로 저희가 올해 청렴도가 또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준비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많이 이제 청렴도를 향상하는데 좋은 원인으로 또 분석될 것 같고요. 지금 권익위원회에서 저희가 컨설팅을 하면서 저희 우리 청렴도가 낮은 원인이 뭐냐라고 저희가 조사를 해봤는데 한 3가지로 압축될 수 있습니다.
이 불합리한 관행이라는 겁니다. 저희 조직 내에 불합리한 관행이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낡은 조직 문화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간부 리더십의 리더십 부족이라고 이렇게 세 가지를 이제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지적 사항을 연초에 이제 받아보고 거기에 맞는 지금 저희가 청렴도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불합리한 관행과 낡은 조직 문화, 네, 그 리더십의 부재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오랫동안 너무 묶여있던 그런 행정에 대한 부분이지 않을까 싶고요. 이 부분들을 이제 또 집행부 시장님도 바뀌셨으니까 많이 준비하셔서 올해 청렴도 평가에는 저희 의정부시가 좋은 청렴도가 높은 의정부시로 이끌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하나는 11페이지 잠깐 보시면요. 5월에 실시를 하셨는데요. 퇴직 공무원 임의 취업 전수조사가 실시가 되셨나요? 네, 하셨나요? 예. 혹시 이거 자료 요청 드려도 될까요? 예, 예. 네, 네. 참고로 이미 취업을 한 사례는 없었고요, 다행히. 아, 예, 네. 예, 예. 그래서 이거는 자료 특별히 예, 없습니다. 없나요? 네, 답변 감사드리고요. 예, 예. 오늘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채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강선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준비해 주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강선영 의원입니다. 그 10페이지 보면은 저희가 시민의 눈으로 감사관을 두고 다양한 이제 활동 보면 감사 시스템을 저희가 하고 있는데 시민 감사관을 뽑는 기준이랄지 어떤 대상이랄지 해년마다 바뀌는 부분이랄지 이런 부분을 좀 알고 싶습니다. 저희가 지금 시민감사관이 이제 지금 현재 계신 분이 9기시고요. 지금 이제 올 8월에 이제 임기가 종료되는 부분인데 당초 시민감사관이 이제 명예시민감사관이라 해서 명예자가 붙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명예는 실질적인 활동이 좀 그렇다 그래서 명예를 아예 빼버리고 이제 시민감사관으로 이제 변경해서 운영 중에 있는 부분이고요. 이분들은 첫 번째는 이제 전문성입니다. 지금 참여하고 계신 분들이 이제 법무사도 계시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사회부 각 분야의 이제 전문 분야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첫 번째로 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시민감사관으로서 이제 활동을 희망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이제 두 번째 기준으로 임명해서 지금 저희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그 해년마다 그 대상을 지금 9기라고 하셨나요? 네, 예. 8월 달에 또 다시 이제 선정을 할 기가 있으신 거고. 예, 예. 지금 임기가 다 돼서요. 이게 네. 한 번 저희가 그 연임이 가능하기 때문에 네, 예, 한 번에 연임이 예, 가능하시고. 예.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저희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뽑는 기준에 있어서 선정하실 때는 감사 담당관님이랑 같이 하시고 선정 예, 예. 기준에 있어서는.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강선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추가 질의. 예. 네, 죄송합니다. 김현재 의원님 질의해 네, 주시기 업무 추진 보고에는 들었고요.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조금 궁금한 것들이 있어서 예산안에 대해서 잠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의 8페이지를 보시면요. 계약 심사 관련 대규모 공사 현장 견학의 산출 내역이 있는데요. 10만 원 곱하기 30명 뭐 이게 이제 예산안에는 산출 내역 근거가 없더라고요. 10만 원이라는 것들이. 네. 안 갖고 계세요? 네, 예산에 대한 부분이 궁금한 것들이 많았는데 예, 예. 네, 자료가 준비가 안 되셨다고 하니 그러면 이거는 다음 기회에 개별적으로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12쪽이고요. 우리 정미영 의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맞춤형 계약 심사를 말씀드리는데요. 이 맞춤형 계약 심사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사업에 대해서 미리 우리가 계약 체결 전에 맞춤형 계약 심사가요. 계약 체결 전에 계약의 용역 설계부터 우리가 좀 따져봐야 되지 않겠느냐. 예상절감 차원이라든가
그다음에 여러 가지 문제적으로 원가 계산이 정확하게 되었는지, 그다음에 공사 방법의 선택이 적절했는지, 그다음에 설계가 낭비 없이 잘 되었는지, 가소 설계로 인한 시공 품질 저하가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사를 하기 전에 모든 계약이 용역 설계부터 좀 순조롭게 가야만 이게 우리가 맞춤형 계약 심사 시 예산 절감이라든가,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사회 기반 시설 및 지역 경제 살리기에 재투자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감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 사업의 설계부터가 저희가 이제 일상 감사나 계약 심사를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작 단계부터 이 원가나 또 적정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감액만 하지는 않습니다. 증액도 합니다. 이 감액만 하는 게 아니라 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증액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각자 합리적으로 저희가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이제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예를 들어서 체육시설을 하게 되더라도 그 평방미터 면적이 똑같은 게 아니잖아요. 예. 면적이 틀린데도 불구하고 우리 그 예산은 거의 비슷하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축구장을 설계를 해서 이렇게 했는데 5년 후, 6년 후에는 다시 이제 또 저기 인도자들이 하잖아요. 네, 예. 하면은 또 한 번의 예산이 똑같아요. 매 할 때마다 똑같아요. 이런 부분은 토목 설계도 안 들어가고, 이런 부분이 인조잔디만 이제 하면 되거든요. 교체해서 이렇게 해주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물 수면 물이 이제 잘 빠지는지 이런 부분만 체킹을 해주면 되는데, 똑같은 예산 금액이 들어가더라고요. 이런 부분에는 사전에 용역 설계부터 시작해서 전문가들하고 그 분야의 전문가들하고 좀 사전에 자문을 구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 그러면 예산 절감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제가 매년 이렇게 하면서 그런 부분을 가정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런 부분에 감사하실 때, 계약 심사하실 때 이런 부분도 한번 꼼꼼히 좀 한번 살펴주십사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예, 명심하겠습니다. 예. 네, 네, 이상입니다. 네. 없습니다. 없습니다. 일 정도 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주요 업무 계획을 보도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국별 주요 업무에 대한 국장 총괄 보고를 듣고 각 과별 과장님이 상세한 보고 후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의 답변을 일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정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치행정국장 김희정입니다. 제9대 의정부시의회 시의원으로 당선되신 의원님들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항상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김영균 자치위원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국은 원활한 행정 추진을 위하여 각 부서를 적극 지원하고 시민들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과 함께 만드는 시민을 위한 도시를 실현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2022년도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먼저 일반 현황으로 기구는 5가 21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력은 정원 120명에 현원은 117명이 되겠습니다. 이쪽 부서별 주요 기능은 유인물로 가름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다음은 2021년도 및 2022년 상반기 주요 성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기획예산과는 효율적인 지방재정 운영으로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었고 종합성과평가 활용을 통해 시정 운영의 생산성을 제고하였으며 조례정비 및 적극행정 추진 기반 마련, 국내외 자매 우호 도시와의 교류 추진 등으로 시정 경쟁력을 강화하였습니다. 둘째, 자치행정과는 사이버 인사마당 및 인사상담실을 상시 운영하고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를 지원하였으며 공직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자체 교육 및 위탁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코로나19 자가격리자 등 모니터링 전담반을 운영하고 조직문화 개선 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하는 등 적극적 행정 지원으로 시정과 조직의 활력을 도모하였습니다. 셋째, 홍보과는 언론 보도 및 미디어 매체를 통한 홍보를 지속하였고 시민이 공감하고 참여하는 SNS를 운영하였으며 행복 소식지 발행 및 영상 미디어 센터 운영, 다양한 홍보 영상 제작 및 IPTV, 유튜브 운영 등으로 시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한 시정 홍보를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넷째, 민원 여건과는 스마트 민원대기 알림 서비스를 제공하고 민원서식 작성 방법, QR코드를 부착 시행하였으며 안심 환경을 위한 휴대폰 살균기를 설치하였습니다. 여건 발급 접수 처리 및 가족관계 사무의 신속 처리, 시민 알 권리 충족을 위한 정보 공개 청구 처리 등 시민에게 감동을 주는 고품질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째, 정보통신과는 의정부시가 지역 지능 정보화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빅데이터 분석 공유 활용 시스템 및 클라우드 기반 통합 백업 시스템을 도입하였으며 사이버 보안 관제실 운영 및 방화벽 교체 구축 등 데이터 기반의 과학 행정을 통한 지능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및 2022년 상반기 주요 성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5쪽 2022년 예산 편성 및 현황과 6페이지 정책 목표와 추진 전략은 유인물로 가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며 2022년 부서별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한 세부 사항은 담당 과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희정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수환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한수환입니다. 먼저 김현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새롭게 시작되는 제9대 의정부 시의회가 성공적인 의정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예산과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1쪽입니다. 경기 북부의 미래를 설계하는 경기연구원 이전 추진입니다. 2021년 5월 경기연구원의 의정부시 유치가 확정되고 24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이전 부지인 캠프 카일이 감사원의 재심의 중인 관계로 연구원의 이전 추진이 불가피하게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경기연구원 이전 추진을 위한 TFI 협업을 강화하고 경기도와 경기연구원 간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원만히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12쪽 창의적인 예산 절감 아이디어를 통한 재정 건전성 도모입니다. 재정적 인센티브를 강화하여 예산 절감에 대한 동기를 유발하고 창의적 업무 개선을 장려하여
예산 성과금 제도를 더욱 활성화하겠습니다. 또 시민의 목소리를 담은 주민 참여 예산 제도를 부강하여 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보고서 13쪽 종합체계적 평가 관리를 통한 시정 경쟁력 제고입니다. 공정하고 체계적인 시스템으로 부서 성과를 관리하고 국도정 주요 시책 점검 및 정확한 분석을 통한 능동적 평가 관리로 시정의 경쟁력을 제고하겠습니다. 보고서 14쪽 공직자의 창의성과 전문성을 견인하는 적극 행정과 규제 개혁입니다. 적극 행정이 뿌리낼 수 있도록 공직 문화를 조성하고 환경 변화에 대한 행정 대응 능력을 강화하며 도전적이고 원활한 협업 지원 체계 구축으로 규제 개혁 성과를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5쪽 국내외 교류 도시 확대 및 교류 사업 내실화입니다. 신규 우호 교류 도시를 적극 발굴하고 지속적인 상호 교류와 공공 외교 활성화를 통한 내실 있는 교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한수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일 자치행정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치행정과장 권영일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는 성과 중심의 인사, 섬김과 소통의 자치행정, 미래지향적이고 혁신적인 공직자 양성 등 적극적인 행정 지원을 통한 시정 및 조직 활력화에 목표를 두고 공정하고 투명한 열린 인사행정 구현 등 3건 사업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계획 19쪽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열린 인사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원칙에 입각한 신뢰받는 인사운영을 위하여 인사운영 기본계획 공개 및 인사예고제 등 공정하고 예측 가능한 인사원칙을 확립하겠으며 사회적 매력계층 임용 확대, 여성 관리자 임용 목표 준수로 균형 인사를 도모하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조직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주민이 주인이 되는 의정부형 주민자치의 성공적인 정착을 지원하겠습니다. 주민자치의 전면적인 시범 실시에 따라 자치계획 수립과 주민총회 등을 차질 없이 수행하고 주민자치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 워크숍을 실시하는 등 다양한 주민자치 사업을 추진하여 주민자치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겠습니다. 끝으로 21쪽입니다. 직원이 행복한 후생복지를 지원하고 공부하는 공직자를 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혜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고 취미활동 지원과 종합건강검진 실시, 예방접종 등 지원으로 건강한 직장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기개발을 위한 맞춤형 교육 운영과 교육훈련기관, 위탁교육 등을 추진하여 전 직원 직무능력 향상과 핵심 인재 양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권영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홍보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종성 홍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과장 안종성입니다. 먼저 2022년 홍보과 소관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5쪽입니다. 시정 사진자료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시정 홍보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시민들의 홍보물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키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촬영 수집하여 보관 중인 방대한 양의 기록 사진을 온라인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을 통해 체계화하여 자료의 활용도를 제고하고 공공 데이터 개방이 가능한 형태로 개발하여 시민들에게 시기별, 지역별, 주제별로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향후 직원 및 시민들의 데이터 활용성을 증대시키겠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다양한 매체를 통한 역동적인 시정 홍보로 시민들과 소통하는 시정 홍보 행정구현에 앞장서겠습니다. 언론 보도 매체를 활용한 시정 홍보를 위해 기획 보도 자료 제공, 지역 케이블 TV 대담 프로그램 및 뉴스 출연, 시정 역점 시책에 대한 인터뷰 등을 실시하여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KTX, 지하철, 영화관, TV, 라디오 등 다양한 미디어 매체를 활용하여 시정 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시민들에게 다가서는 열린 홍보 미디어 운영입니다. 행복기자단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생활 정책을 전달하고 최신 트렌드에 부합하는 적시성 있는 SNS 콘텐츠를 기획 제작하겠습니다. 시민들이 느끼는 시정의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고 다양한 소식과 재미있는 내용을 고루 수록하여 시민들에게 한 걸음 다가가 소통하고 공감하는 행복 소식을 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지역 영상문화 활성화를 위한 영상미디어센터 운영입니다. 미디어 활용 능력 향상을 위한 70개 강좌, 계층별, 연령별, 맞춤형 교육, 소외계층 공동체 교육, 진로 적성 및 직업체험 교육을 운영하겠습니다. 추억의 아날로그 테이프를 디지털 파일로 변환하는 시민행복 프로젝트 등 지역사회와 소통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정기 영화 상영 등 테마기획 영화 상영, 또 미디어 창작 활동 지원 등을 통해 지역 영상문화 발전에 저변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시정 홍보 및 소통 강화를 위한 영상 홍보 추진입니다. 시의성 있는 정보를 생동과 함께 전달하는 시정 뉴스를 제작하고 주요 시책, 시민들의 관심 정보 등을 쉽게 재미있는 기획 영상으로 제작하여 생생한 시정 소식을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보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정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 여건과 소관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민원 여건과장님 공석으로 조미경 민원봉사팀장이 보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조미경 민원봉사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건과 민원봉사팀장 조미경입니다. 민원여건과장의 공무연수로 인한 공석으로 주무팀장이 대리하여 보고드리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민원여건과 소관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33쪽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위드 코로나 대비 민원실 환경 조성입니다. 민원실의 코로나 예방 환경과 민원인 편의 도모를 위하여 조경시설 정비와 편의시설을 확충하고자 합니다. 민원실에 실내 정원, 벽면 녹화, 수족관 등의 인공햇빛 조명시설을 설치하고 고사식물 제식과 자동 간수시설을 정비하여 365일 쾌적한 민원실 환경을 유지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청 일반 민원실, 세부 민원실, 자동차 관리과 및 14개 동에 급속 충전이 가능한 휴대폰 살균기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34조 계속 사업으로 비대면 스마트 민원 서비스 제고입니다. 스마트 비대면 민원 서비스의 홍보 및 시설 확충을 통한 시민 만족도를 제고하겠습니다. 먼저 코로나 예방을 위하여 민원실의 혼잡을 예방하겠습니다. 시 홈페이지에 민원대기 알림 서비스를 통해 시청 및 각동 민원대기 현황을 제공하여 방문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정부 24시 및 무인 민원 발급기 이용 방법을 쉽게 전달하여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재증명 등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언론사, 유튜브, SNS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또한 무인 민원 발급기 5개 부스를 장암동, 자금동, 가능동 3개소에 추가 설치하여 24시간
365일 중단 없는 비대면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35조 가족관계 등록 신고 고객 만족도 운영입니다. 가족관계 등록 신고차 민원실을 방문하는 고객에게 다양한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고객 만족도를 향상하겠습니다. 개명신고 일사천리 서비스를 추진하여 당일 3시간 이내에 우선 단축 처리하고 즉시 통보하여 민원인이 신분증 갱신, 부동산 금융기관 명의 변경을 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가족관계 등록 신고, 유형별 후속 절차 안내문 3,000부를 제작 배부하였으며 민원 처리 결과를 문자 메시지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혼인신고하는 부부들에게 혼인신고 기념 포토존 운영과 나라사랑 태극기 증정을 통해 혼인을 축하하고 의정부 시민으로서 자긍심을 고취하겠습니다. 다음은 36조 원스톱 여권민원실 운영입니다. 여권민원실을 한번 방문하여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여권,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여권 등기 배송, 안심 폐기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여권 규격사진 안내 포스터를 제작하여 간내 사진관 및 14개 동 주민센터에 배부하였으며 영상정보 디스플레이를 구입하여 신청서 작성 요령과 외교부 홍보사항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다음은 37조 기록의 날 기념행사 추진입니다. 법정 기념일인 6월 9일 기록의 날을 기념하는 행사를 실시하여 공공기록물 관리의 중요성을 전파하고 기록관리에 대한 관심도를 제고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행사로는 기록물 관련 표어 공모 및 퀴즈 대회를 실시하였습니다. 표어로는 기록은 미래의 자산이며 현재의 흔적이다가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선정된 표어에 대해서는 기한문서 통합양식 노고를 활용하고 있으며 공모 참가자 29명과 퀴즈대회 참가자 115명에 대하여는 상시 합숙 시간을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전 부서 대상의 기록물 관리 지침 매뉴얼을 제작 배부하여 기록물의 관심도를 고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 여건과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민원 여건과 팀장님 또박또박 정말 잘해 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보통신과 서관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명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보통신과장 김종명입니다. 우선 정보통신과 업무계획은 직제 신설에 따라 다소 변동사항이 있었음을 사전 안내해 드립니다. 작년 2022년 정보통신과 업무계획에는 스마트 도시 관련 업무계획이 3건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2022년 1월 1일자로 스마트 도시과가 분리 신설되어 스마트 도시 분야는 담당 부서로 이관되었으며 정보통신과 소관 계획으로만 축소되어 보고드림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2년도 정보통신과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5건의 사업입니다. 먼저 41쪽 클라우드 온나라 문서 시스템 2.0 전환 구축 사업입니다. 현재 사용 중인 업무관리 시스템인 온나라 문서 시스템 1.0은 2005년도에 개발된 노후 시스템으로 행정안전부에서는 유지 비용의 증가, 액티브엑스 등 비표준 소프트웨어 사용 등의 기술적 한계로 서비스 지원이 중단될 예정입니다. 새로운 패러다임의 신기술 업무 환경 조성을 위해 지난 6월에 온나라 문서 시스템 2.0 인프라 구축을 완료하였고 사용자 교육과 시험 운영 등을 통해 다음 주 7월 25일부터 온나라 문서 시스템 2.0으로 전환하여 서비스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2쪽 함께 체험하고 나누는 시민공감 홈페이지 개편 사업입니다.
스마트폰이 일상화되고 비대면 행정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모바일에 적합하고 시민과 함께 공감하고 소통하는 시 홈페이지로 개편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온라인 시장실을 인선 8기 시정 방침, 취임사, 시정 활동 등을 반영하여 디자인과 메뉴를 개편하였고 홈페이지는 이용자들의 이용 패턴을 분석하여 자주 찾는 서비스를 전면에 배치하고 직관적인 콘텐츠 및 메뉴를 제공하여 시민 공감을 높여 접근성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데이터 활용 역량 강화 및 문화 조성 사업입니다.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과학 행정 체계 마련을 위해 데이터 활용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빅데이터 전문 인력을 활용하여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분석을 지원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는 분석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를 개방하고 최신 데이터 갱신 등 품질 관리에 힘쓰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2년 공공데이터 구축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약 3억 원을 지원받아 관내 공원 시설물 및 도로 과속방지턱 DB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4쪽 정보 보안 강화 프로젝트 운영 사업입니다. 업무 환경의 디지털 심화 및 원격 근무 확산으로 사이버 위협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 사이버 보안 관제실 운영을 강화하고 최신 정보보호 시스템으로 교체 도입하였으며 선제적이고 강력한 방어 체계를 구축하여 안전한 행정 업무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체계적인 보안 업무 정착 및 직원의 정보 보안 역량 강화를 위해 업무 매뉴얼을 제작 배포하고 전 직원 대상 보안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5쪽 디지털 리딜 가속화를 위한 정보통신 서비스 고도화 사업입니다. 4차 산업혁명 및 디지털 전환에 따른 정보통신 서비스 인프라 고도화 환경을 마련하고 민원인에게 스팸 전화가 아닌 전화 발신처가 시청임을 알리는 발신정보 알림 서비스 실시 등 행정전화 부가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시민이 만족하는 맞춤형 통신 서비스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관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보통신과 김종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우리 사전 협의안대로 해당 과명을 호명하신 후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권안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체행정과 권영일 과장님께 여쭤볼 건데요. 권안나 의원입니다. 자체행정국 김희정 국장님과 권영일 과장님 자료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권영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요 업무 21쪽입니다. 직원이 행복한 후생복지 및 공부하는 공직자 양성에서 직원이 행복한 후생복지 지원과 관련하여 최근 코로나19 관련 업무와 연이은 대통령 선거 및 지방선거 등으로 지친 직원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일과 과정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직원복지 차원으로 특별한 계획이 있는지 궁금해서 여쭙습니다.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체행정과장 권여일입니다. 지금 현재 이제 직원이 행복한 후생복지 지원 파트로 현재 그 운영되는 복지제도는 한 10가지가 있습니다. 현재 운영되는 것 중에서는 맞춤형 복지포인트 지급, 휴양시설 운영, 취미동호회 지원, 출산 임산부 용품 지원, 직장 어린이집 운영, 건강관리식 운영, 독감 대상 포진 등 예방접종 지원, 단체 보장보험, 건강검진, 그리고 직원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의원님께서 질의하듯이 이제 지금 코로나하고 저희가 양대 선거 치르는 바람에
직원들이 많이 이제 피곤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현재 그 가정한 업무로 그 지친 직원들을 대상으로 사기 진작을 위하여 내년도에는 저희가 그 휴가철에 그 콘도가 현재 저희가 53구자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게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휴가철에는.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 직원들의 대상으로 숙박비 지원 계획을 이제 좀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 질의 받겠습니다. 네. 강선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선영 의원입니다. 기획예산과 한수환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전에 미팅이 없는 관계로 몇 가지 조금 질문 사항이 좀 많은 것 같은데요. 성실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12페이지 창의적인 예산정감 아이디어를 통한 재관성 도모가 계속 사업으로 진행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저희가 예산 절감을 위한 아이디어이긴 한데 실제 절감되는 예산 금액과 그에 따른 또 성과급 그 제도를 마련을 하셨더라고요. 성과에 따라서 최대 1,000만 원까지 지급을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절감되는 예산 그 성과 금액과 그다음에 그 예산 금액이 몇 % 정도 차이가 나는지 그 비율을 좀 알고 싶거든요. 예산 절감액에 대해서는 사실상 정확하게 저희가 좀 평가하기 어려운 부분이 사실 그 우리가 예를 들어서 외부의 공모 사업을 통해서 이제 재원을 확보한다든지 했을 때 사실 뭐 그 예산이 수입으로 들어오는 거라 저희가 절약했다라고 말씀드리긴 좀 어려운 부분도 있고요. 동시에 또 이제 직원들한테 이제 이런 그 예산 절감 효과에 대해서 그 이제 저희가 이제 이런 심의를 통해서 이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건데 직원들한테 최대 1,000만 원까지 저희 부여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최대 1,000만 원까지 지급을 하는 데 있어서 되게 아이디어나 스스로의 창의적인 예산 절감을 하는 건 좋지만 이제 어느 정도 예산 폭이 굉장한 그런 인센티브 10만 원까지 지급할 정도로 그 비율을 조금 저희가 따지고 싶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알고 싶었던 부분입니다. 저희가 그런 부분들은 좀 다시 정리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더 그 아래쪽에 보면은요. 실질적으로 이제 동마다 주민 참여 예산을 저희가 신청을 하고 프로젝트 이런 사업으로 기획서를 제정을 해서 만드는데 그 동마다 성격 권역별로 있을 때 성격을 좀 알고 싶어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 주요 예산 쓰는 용도가 어떤 것들이 많이 들어오는지 동마다 성격은 어떤지 그걸 좀 알고 싶어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주로 동에서 주민 참여 예산 사업으로 들어오는 주요 사업들이 그 도로 아스콘 포장이 제일 많고요. 또 이제 보도블록 재포장이라든지 또 기타 그 미끄럼 방지 포장 등등 사실상 그 기존의 저희 주민 참여 예산 사업과는 크게 특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각 동별로 한 2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데 이 주민 참여 예산에 대해서는 좀 더 그 동별로 좀 특색 있는 사업을 좀 제안을 해서 또 필요하면 그 동에는 더 많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경쟁을 좀 붙여서 좋은 사업들 제안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당초에 이 취지에 맞도록 그 사업을 좀 계속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덧붙여서 답변을 좀 더 드리고 싶은데요. 네네. 네, 지금 주민자치회가 이제 동마다 이렇게 계기가 돼서 이제 주민총회도 하고 그러면 주민자치회에서도 그런 주민사업으로 해서 더 다른 색다른 그런 사업을 할 수 있게 같이 협업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그 되게 민원건들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뭐 아스콘이나 보도블록 등들은 어찌 보면 민원건하고 연계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텐데 그런 주민 참여라는 거는 스스로가 이제 동별로 다양하게 활성화시키기 위한 부분인데 그런 좀 민원건에 가까운 설치 시설 외에 다양한 문화랑 같이 어울려진 그런 것들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주민자치회가 활성화가 되면 이제 점점 더 그 참여 예산이 많아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가 더 있긴 한데 한번 전체적으로 하고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도 계십니다. 네, 정미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미영 의원입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유정 국장님과 또 여러 과장님들의 자료 준비에 수고해 주시며 감사드립니다. 저 기획예산과 우리 한수환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5쪽에 보면 국내외 교류도시 확대 및 교류사업 내실화 그 페이지가 있는데요. 거기에 우리가 2022년 4월에 울릉도군과 의정부시와 MOU를 체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MOU를 맺게 된 계기하고 지금까지 사용된 예산과 앞으로 교류 계획 및 사용에 대해서 짧게 답변 네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울릉군하고의 그 이제 교류 협약을 하게 된 거는 사실상 그 이제 울릉군에서 저희 쪽하고 요청이 있어서 그렇게 해서 이제 협약을 맺은 걸로 알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울릉군하고의 그런 교류를 통해서 울릉군의 어떤 특산물들을 저희가 좀 더 싼 가격으로 살 수 있는 그런 협약을 또 맺었고요. 또 저 의정부 시민들이 울릉군을 방문하게 됐을 때 그 배를 타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배 운임비에 대한 그 비용도 좀 할인받게끔 이런 형태로 지금 협약을 추진해서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지금까지 저희가 자매도시 확대 방향하고 향후 자매도시로서 추진 방향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그 사실상 지금까지 자매도시를 저희가 이제 그 협약하는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기존에 이제 그 타 시도에서 그러니까 타 도시에서 저희 시에 이제 요청이 와서 이제 협약을 맺는 경우가 있고요. 동시에 또 시장님이 또 그 관계가 있으셔서 어떤 그 도시와 또 이렇게 협약을 맺는 경우도 있었는데 사실 좀 더 방향성을 좀 바꿔서 기존의 그 어떤 혁신적인 사례를 통해서 도시가 발전한 그런 도시를 찾아서 저희가 이제 그 교류 협력을 하면서 우리 시가 필요한 부분들이 뭔지를 좀 찾고 또 먼저 성공적인 사례를 통해서 우리 시가 좀 벤치마킹할 수 있는 그런 도시들을 저희가 좀 계속해서 발굴할 생각입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저희가 국외로는 결연도시로 5개 국가하고 자매도시를 맺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금년에는 코로나 상황으로 해서 모두가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착정된 예산이 방문이 어려워졌을 경우에 그 예산은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대해서도 짧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 교류와 관련된 예산들은 사실상 어떻게 이렇게 구체적으로 예산이 집행되지는 않고요. 예산 전체 항목에 세워서 그 도시들이 그때그때 요청들이 있거나 또 그 도시에서 어떤 축제가 있다든지 아니면 어떤 행사가 있을 때 그때 저희가 대응하는 그런 예산이다 보니까 그런 예산들이 만약에 이제 코로나나 이런 어떤 외부 변수로 인해서 좀 줄어들게 된다면 그 예산은 저희가 신속하게 반납하는 그런 절차를 밟게 되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정미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신가요? 네, 김현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현채 의원입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인데요. 내실 있고 균형적인 조직 운영을 위해서 여기 여성관리자 임용 목표 준수. 네, 죄송합니다. 여성관리자 혹시 비율이 저희 의정부시가 어떻게 될까요? 저희가 현재 그 5급 이상 여성관리자 임용 목표율은 이제 18.3%인데요. 현재 저희 시는 5급 이상 여성 관리자는 총 그 5급 관리자 대상이 89명인데 현재 그 여성 관리자는 16명에서 18%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그 비율에는 0.3%가 모자르나 그 하반기 정기 인사 때 요거를 반영을 하면 요 임용 목표에 대해서는 무난히 달성할 거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네, 목표의 달성치에 가까워서 네, 하반기 인사 이동과 관련하면 달성한다고 보시는 거죠? 네, 어제 시장님께서 행사장에서 여성 부시장도 고려해 보겠다는 말씀을 하셔서 네, 이 부분에 궁금증이 생겼고요.
21페이지 잠시 보시면 직원이 행복한 후생복지 지원 및 공부하는 공직자 양성이 있는데요. 여기 예산에 직장 어린이집 환경 개선비가 들어갔네요. 예산이 투입이 됐는데 혹시 이 예산이 의도리 어린이집 리모델링 하는 예산인데요. 예, 맞습니다. 이게 직원 복지로 들어가 있는데 혹시 직원 휴게실인가요? 직원 휴게실은 아니고요.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직장 보육 시설로 저희는 이제 어린이집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실 이제 시청 내에 의료리 어린이집, 그러니까 이제 여성 공무원이 이제 출근을 하면서 그 5세 이제 6세 이하 아동을 어린이집에 맡기고 이제 일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어린이집에 지금 입소돼 있는 이제 어린이는 52명이고요. 저희가 이제 특수하게 영유아 만 2세 미만들은 지금 그 보건소 앞쪽에 거기 그 도담 어린이집이라고 그 특수한 그 0세 이하만 또 하는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여기는 현재 이제 29명이 이제 입소해서 있는데요. 이건 어쨌든 그 여성 공무원들이 그 아이를 맡길 수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아니 저는 후생복지 직원이 행복한 후생복지의 그 후생복지 지원 차원의 예산을 지금 사용하셨는데 의도리 어린이집의 순수하게 리모델링 비용인지 아니면 거기에 교직원들 저희 직원들의 휴게실 사용인지 그 부분을 여쭤보는 거고요. 시설비와 예, 시설비입니다. 후생복지비는 분명히 구분되어져서 사용되어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게 거기 시설비인지 아니면 후생복지인지. 저희 후생복지 지원비는 그 어린이집 운영에 인건비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거기 교육교사나 이제 어쨌든 저희가 그 시설에 대한 그 개보수나 뭐 이런 사항만 지원을 해서 그게 결국은 그 시설에 지원하는 것이 여성 공무원들의 이제 어머니들한테 복지가 혜택이 주어지는 걸로 돼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사용된 비용은 시설에 대한 리모델링비라는 거죠.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때 사용된 비용이 혹시 예산이 얼마나 됐을까요? 저희가 지난 4월부터 그 6월까지 약 2개월간 그 리모델링 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설비 투자 금액은 이제 계약 금액이 이제 5,846만 5천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공사 내용은 이제 그 어린이들 위험 요소를 때는 방염 벽지를 설치하고요, 도배, 그리고 밑에 이제 바닥에 뭐 데코 타일이든 아니면 또 창문에 이제 인테리어 필름, 그리고 이제 바닥에 전기 판넬 교체, 그리고 현관문이 아이들한테 위험해져서 그거 정비 기금으로 들어갔습니다. 약 한 5,800만 원 투입됐습니다. 의도리 어린이집 개원일이 언제죠? 개원일이요? 네. 최초 개원일은 2001년 7월 1일입니다. 방염 벽지를 이번에 교체하셨다고 했는데 방염이 그동안은 그러면 혹시 방염 필름을 받지 않는 상황이었나요? 아니요, 그건 아니고 있었는데 이제 훼손되고 어린이들이 이제 하도 장난치고 긁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약간의 보수를 하는 상황입니다. 의도리 어린이집이 49명인가라고요? 현재 49명이 49명 인가인데 5,846만 원의 예산이 집행된 거죠? 예, 올해요. 네, 잘 알겠습니다. 또한 네, 이 부분은 영세아 전담 아까 잠깐 도담 어린이집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직장 어린이집인가요? 예, 그것도 직장 어린이집입니다. 네, 영세아 전용 어린이집이라는 거 예. 말씀이시죠?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홍보과 안정석 과장님께 잠시 여쭙겠습니다. 26페이지고요. 언론 소통을 위해서 저희 의정부시를 홍보해 주시는 과장님께 먼저 감사드리고 우리 직원들에게도 치하를 하는 바입니다. 의정부시에는 47만 의정부시에 302개사의 언론사가 출입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많은 언론사가 출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분부에 비해서는 굉장히 많은 언론사라고 보는데요. 혹시 우리가
이 지원하는데 언론사 선정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다시 제가 어떤 언론사한테 광고를 주실 때 어떤 예. 기준안이 있는지. 그거는 저희 이 시정 기여도 네. 또 아울러 저희 언론 보도 또 뭐 저희가 또 선정성이 또 악의적인 보도 언론은 또 지향도 하고요. 사실 기존 중앙 언론사, 지방사, 지역 언론사에 또 차등 지급합니다. 왜냐면 또 사실 그런 현황에 따라서 각 지자체별로 언론에 대한 어떤 그런 이 지향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시의 어떤 뭐 우호적이거나 또 어차피 시정 홍보의 어떤 기준 막나기 때문에 그런 기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호 기사들도 기준안에 두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러니까 저희 나름대로 그 집행 기준 가이드라인에서 운영하죠. 또 네. 그 가이드라인이 궁금합니다. 그건 뭐 저희 내부적으로 우리 아까 말씀드렸지만 시의 보도 건수나 올해 연중 정도 통계를 내 가지고 합니다. 네, 그리고 27페이지에 보시면 행복기자단 활용에 있는데요. 행복기자단이 지금 의정부시에 20명. 20명입니다. 네. 네, 20명한테 혹시 지급되는 비용은 어느 정도 될까요? 의원님들. 기자단에 사용되고 있는 예산을 묻고 저희가 그 일반 그 정보성 기사 같은 경우는 건당 한 3만 원 정도 지급을 하고요. 또 의정부 관련 기사, 또 행사 후기나 기획 기사를 정도 하면 이제 6만 원 정도 지급합니다. 가지고 월 최대 50만 원까지 지급합니다. 1인 최대 50만 원.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 행복기자단을 선정하실 때 예. 공고나 또 기준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돼요? 저희 공고를 내 가지고요. 그걸 심사합니다. 네. 1년에 한 번씩 예, 하나요? 그렇습니다. 이게 그 기사 숫자에 비례한다 그러면 행복기자단이 20명인데 조금 더 숫자를 늘려서 많은 인원이 함께 할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네. 네. 네,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민원 여건가. 네. 네, 너무 많나요?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조세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세일 의원입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희정 국장님과 각 과장님 직원 여러분 자료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치행정과 권영일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업무 계획 19쪽에 보면 공정하고 투명한 열린 인사행정에 관련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민선 8기 출범과 관련하여 직원들의 의견을 반영한 새로운 청년도 행사를 위한 인사제도 운영 계획이 있다면 한두 가지의 사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민서 8기 출범이 되었는데요. 저희가 이제 당초 예정된 7월 인사를 이제 하반기 조직 개편을 맞춰서 이제 인사를 계획하고 있고요. 인사 청렴도 향상과 그 직업 만족도 제고를 위해서 이번에는 6급 직위 공모제와 그리고 7급 이하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희망보직제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 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직원들의 이제 설문조사가 완료가 되면 9월에 조직 개편 인사에 이제 반영할 계획이 있습니다. 또한 이제 형님도 향상을 위하여 일하는 조직 문화 개선을 위해서 이제 인사제도 개선 분야에 대해서는 직원들의 의견을 이렇게 계속 수렴하여 계속 인사행정에 반영을 하고 그렇게 계획을 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하나 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책자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아까 말씀드린 9월에 인사에 반영하신다 그랬는데요. 지금 의정부시가 조직 개편안을 보면 5개과 20개 팀으로 신설을 하려고 하는데 주요 핵심 사항이나 중점적으로 추구하는 방향은 어떤 것인지. 이번에 이제 민선 8기 출범은 이제 시민과 함께 심을 위하여 그리고 이제 내 삶을 바꾸는 도시 의정부 그거에 중점돼 있고요. 그리고 이제 새롭게 시장님께서 추구하는 공약 사업과 이제 시민 소통 분야에 이제 조직을 많이 확대할 겁니다. 그리고 일단 이제 시민 편익과 시민 소통 파트에 이제 일부 팀이 신설이 되고요. 이번 주 정도면 이제 우리가 대략적인 이제 윤곽이 잡힙니다. 그래서 아마 의원님들한테는 저희가 한 다음 주 정도부터는 세부적으로 방문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이제 언론에 보면 저희가 자체행정과를 이제 총무과 분리시킨다고 하는데요. 그게 예전에 원래 그 통합을 시켰다 다시 분리하는 것에서 좀 염려가 되는 부분이 있고요. 혹시 지금 현재 코로나가 많이 증가하고 있는데 그 인력 대안에 대해서 좀 생각이 있으신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저희는 이제 예전에 보면은 이제 그 총액 인건비라고 이제 기준경비라고 인건비라 그러는데요. 사실 이제 행안부가 그 한정된 범위 내에서 그 정원을 운영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1,427명을 그 운영할 수 있는 그 인건비를 가지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이번에 조직 개편 확대할 때는 저희가 이제 총액 인건비 기준 산정을 해봤더니 약 한 30여 명 정도 이제 현원을 좀 증가시켜서 지금 이제 일부 그 코로나나 경무부서에 그 정원을 조금 늘려서 직원들의 그 피로도를 조금 좀 낮춰볼까 하고 그렇게 계획 중에 있습니다. 네. 자세한 사항은 다음 주 중에 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조세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 강선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연일 그 회의 진행해 주심에 감사드리고요. 한 가지 또 건의사항은 저희가 분위기를 좀 환기시키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처음으로 시행되는 어떤 우리 업무보고 체계인데다가 행정감사 수준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또 긍정적으로 서로 부드럽게 분위기를 좀 조성했으면 하고요. 질의가 있을 때는 서로 좀 돌아가면서 같이 이제 유용하게 했으면 하는 의원님들께 바람이 있습니다. 저는 그 홍보과 안종성 과장님께 한번 여쭙겠습니다. 저희가 오셨을 때 사전에도 제가 한번 생각을 했던 부분인데요. 그 시정사진 자료관리 시스템 구축에서 DB 관련해서 말씀을 이번에 신규 사업으로 넣으셨더라고요. 네. 그 시민들의 이용권 보장이나 행정 서비스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제 시민들이 다양하게끔 불특정 다수로 이용하는 데 있어서 좋은 취지인 것 같아서 굉장히 좋고요. 근데 하나 걱정이 되는 것은 이게 시민이 대상이기도 하지만 저희가 어떤 사진이나 어떤 자료를 할 때 라이센스 부분이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DB를 이용할 때 혹시 이제 광고 대행을 하시는 분들도 어찌 보면 저희 시민의 한 사람이기도 하기 때문에 어떤 직업적인 특성, 직업과 연계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분들도 시민이지만 또 직업과 연계한 그런 부분에 있어 수익에 관련된 부분도 혹여나 그게 좀 변질이 될까 봐 조금 우려가 돼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고심을 해보신 적이 있는지. 네, 그거는 이제 관련 기관이 협조해가지고요. 네. 아무래도 의원님이 우려하시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네, 네, 그거 대책을 세워서 말해주시면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아랫부분에 그 11월에 준공 및 시스템 오픈이라는 거 준공한다라는 어떤 건물의 유형의 것들은 아닌 거죠? 네, 아닙니다. 예. 그리고 이제 한 가지만 더 홍보과에서 여쭙 건데요. 29페이지 저희가 계속 사업으로 진행하는 것 중에 그 유튜브 관련해서 TV 홍보 소통 강화를 위한 영상 홍보 추진이 있더라고요. 요즘에는 여기에 보면 인플루언서 협업하는 게 굉장히 참신하고 퓨전 MC 같은 경우는 잘 아는 친구들이긴 한데 이런 식으로 요즘은 젊은 계층들이 보면은 빨리빨리 돌아가는 그래서 몇 초 단위로 끊어서 보는 그런 영상들을 많이 보는데 어떤 루트를 통해서 정부 TV 홈페이지 들어가고 어떤 사이트 연결해서 들어가다 보면은 그 시간적인 것들 때문에 잘 안 보게 돼요. 홍보가 잘 안 되더라고요, 보면은. 그래서 조금 더 저희가 이제 의견을 드리고 약간 건의를 하자면 요즘 같은 경우는 저희도 그 전에 가평에서 QR 코드를 활용해서 했던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홈페이지나 어떤 그 유형의 그곳에 들어가야지만 정보를 공유하고 향유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의정부 전체 시가 그거를 통해서 거리 홍보가 되게끔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그리고 경전철을 활용하면 저희가 의정부의 유명하신 우리 타이거 JK 윤미래 그 방송이 계속 저희가 경전철을 타면 요거라는 생각이 조금 들거든요. 네, 그런 것처럼 어떤 QR코드 활용을 해서 제가 가평에서 활용해서 했던 것처럼 요즘은 20초 초 단위로 이렇게 어느 곳을 가더라도 QR코드만 되면 생성이 되게끔 해서 어떤 이성계 동상을 갔다 그러면 QR코드에 다양한 정보들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그다음에 의정부 시의회 앞에서 QR코드를 활용해서 찍었을 때 그게 시의회 관련된 홍보라든 내용을 좀 컨텐츠를 담아보면 의정부 전 지역의 소통과 어떤 그 홍보 관련해서 조금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있어서 네, 아이디어로 직원들하고 한번
나눠보시는 것도 네, 괜찮을 좋은 것 의견 감사드립니다. 네, 고생해주신 또 안정선 과장님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강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정미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죄송합니다. 손을 높이 들었습니다. 네. 긴 시간 수고들이 많으신데요. 아까 우리 강선영 의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오늘은 업무 보고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업무를 많이 보고를 받고 나서 완전히 숙지한 다음에 행감 때 질의할 사항이 있으면 그때 질의하도록 하고요. 저는 자치행정과 우리 권영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0쪽에 보면 의정부형 주민자치의 정착과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에는 주민 참여에 기반을 둔 주민자치 활동으로 성공적인 정착과 발전을 위해서 전문 역량을 가진 중간 지원 조직의 조력 등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혹시 시에서 추가로 지원을 검토하고 있는 사항이 있으실까요? 저희가 늘 고민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현재 이제 타시도에 같은 타 지방 자치단체 사례를 보면 지금 서울시만 해도 한 25개 자치구가 중간 조직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경기도만 해도 이제 김포나 화성시, 고양시가 이제 운영 중에 있고 이게 처음 이제 작년에 저희가 전격 출범함에 따라서 사실 이제 주민자치위원들이 많은 이제 혼란과 어려움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진정한 주민자치회가 정착이 되려 하면 그래도 어쨌든 전문가가 그 지원을 해야 될 가능성이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하반기에 저희가 중간 지원 조직 구성 운영 계획을 최종 이제 수립해서 그 내년도 업무 계획 전에 우리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그 내년에 예상하는 중간 조직 조직 구성은 한 5명 정도로 센터장 하나 그리고 권역별로 한 직원 4명 정도로 약 한 2억 원 정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저희가 내년 업무 계획 예산 반영 전에 별도 세부 계획을 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21페이지에 보면 공부하는 공직자 양성을 위한 교육을 추진하신다고 했는데요. 자기 개발을 위한 맞춤형 교육을 운영하시겠다고 했는데 직원들이 본인의 업무에 더욱더 공부해서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교육과 관련한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현재 저희가 이제 경기도 인재개발원 그리고 이제 보건복지 인력개발원 그리고 민방위 재난안전교육원 등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올해 외부 교육만 한 423명을 했습니다. 이제 다소 요 교육 수준은 좀 낮았습니다. 왜냐하면 상반기에 이제 코로나가 세서 일반적으로 온라인 교육을 좀 많이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직원들이 교육을 한 2, 3년간 거의 못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그 학석사 취득을 희망하는 직원에도 그 지원 계획이 있고요. 올해부터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는 그 박사과정 지원에도 일에 한해서 좀 지원해 주는 거를 좀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의 의견을 이것도 많이 노조하고 노조에서 이제 거의 공무원 노조가 현재 저희는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노조에서 이제 직원 후생복지나 이런 교육 파트에 많은 이제 건의와 질의가 들어오는데요. 그 노조하고 하여튼 그런 공감을 해서 저희가 직원동 어쨌든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직원이 행복한 후생복지 지원을 하려면 인근에 위치해 있는 노원구나 도봉구나 뭐 강북구 등 이런 각 지자체들이 직원 후생복지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현황도 한번 비교 분석해 보시고요. 보다 좀 나은 후생복지로 직원들이 편안한 상황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을 부탁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정미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네, 네. 김현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채 의원입니다. 초선 의원이다 보니 궁금한 것도 많고요. 네,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것저것 궁금한 게 많아서 질의가 사항이 많네요. 마지막으로 민원 여건과 우리 조미영 팀장님께 잠시 묻겠습니다. 33페이지인데요. 그냥 저희 이제
네, 위드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코로나 민원실 환경 조성을 위해서 애쓰시고 계심에 감사드리고요. 여기에 보니 그 조경 시설을 이번에 하셨고요. 혹시 이런 시설들도 지원하고 있고 우리가 리모델링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민원실 방문객이 어느 정도 될까요? 일일 평균? 저희 민원객 하나로 참고 방문하는 민원은 일일에 한 300명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여권 민원실은 최근에 이제 코로나가 돼가지고요. 한 110명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혹시 그 여권 발행을 인터넷 요즘에는 인터넷으로 여권이 신청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무인 발급기 또는 인터넷 신청하는 비율과 민원실에 방문하는 비율은 어느 정도 될까요? 보통 아직은 여권은 저희가 온라인으로 시행한 지가 2020년 12월부터 시행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아직 지금 직접 와서 방문하는 분들이 훨씬 많고요. 그리고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는 분들은 약 10% 정도 지금 하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거에 대해서 홍보를 많이 지금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주민센터의 홍보요즘 자료를 아마 만드셔가지고 배부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권도 또한 우리 220만 원인가요? 220만 원 예산 36페이지 보니까 220만 원을 투자하셔서 동주민센터하고 관내 사진관에다가 홍보 자료를 지금 배부하신 건가요? 네, 이미 4월에 그 여권 규격 사진에 대해서 민원인들이 그게 맞춰서 오지 않으면은 다시 돌아가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여기 의정부시의 사진관에 여권 사진 규격을 배부하였고요. 지금 현재 배부한 상태예요. 부착용 배부 사진인 거죠? 네, 말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신가요? 네, 권한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권한나 의원입니다. 조미경 팀장님께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요즘에 전자여권이 있잖아요. 전자여권하고 일반 여권의 차이점을 말씀해 주십시오. 원래 모든 여권이 일반 여권으로 말하지만요, 그게 다 전자여권이고, 지금 전자여권으로 다시 색깔이 변해서 이제 새로 발급하는 것은 이제 거의 기존의 여권을 리모델링 했다고 보면 됩니다. 근데 기존에도 그게 전자여권이라서 칩이 있었고, 요번에는 이제 안전하게 재질을 플라스틱 일종의 재질로 바꿔서, 기존에는 종이 재질이었어요. 그래서 그게 이렇게 보통 이렇게 하면 물에 젖을 수가 있는데, 지금은 이제 앞쪽에 사진 있는 부분에 플라스틱 일종으로 그걸 만들어서 보안을 좀 강화한 거랑 또 색깔을 변경한 거랑, 그리고 가격 면에서는 기존 여권하고 지금 현재 발급하는 그 여권하고 가격은 똑같습니다. 네,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기능의 차이는 무엇이 있을까요? 기능의 차이. 기능의 차이는 지금 현재 이제 보안이 더 강화되고, 그다음에 기존 여권은 주민등록번호가 앞번호하고 전부 나타나 있는데, 새로 발급되는 여권은 뒷번호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안전하고 그런 하고, 그다음에 색깔이 좀 더 이제 선호도에 좋은 색깔로 기존의 녹색에서 남색으로 변경한 거, 그거 차이고, 그다음에 속지도 이제 속지도 기존에 이제 속지를 좀 더 업그레이드해서 우리 한국의 기념품 이런 거를 다 속에 넣어가지고 그거를 한국의 이미지를 살린 그런 게 기존 여권하고 다른 점입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신가요? 네, 정미영. 예, 제가 마지막으로 우리 민원 여건과 한 번 더 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대면 발급하고 온라인 발급 현황의 차이가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 혹시 무엇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셨을까요? 대면하고 온라인 발급의 네, 차이는 네. 현재 저희는 이제 기존에는 대면으로 많이 민원을 발급을 받았는데, 지금은 이제 정부 24시나
그다음에 이제 무인 민원 발급기로 발급하는 게 거의 95% 정도 됩니다. 그리고 직접 창구를 방문하는 경우는 7% 정도 되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홍보과 방송 그 홍보팀을 통해서 이제 그 직접 오지 않도록 그 무인이나 뭐 온라인으로 발급하는 거를 그 적극 홍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전국 24시나 무인 민원 발급기 이용 방법을 쉽게 설명하는 그 영상물을 홍보과에 제작을 해서 그거를 이제 사람들이 많이 봐서 이제 그거를 활용하기 위해서 이용도를 활성화할 계획이고요. 특히 뭐 어르신들에게는 이제 평산화 학습관과 그다음에 그 지금 현재 14개동 평생학습센터에서 스마트폰과 모바일 교육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모바일 교육 속에 저희가 이제 그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그 교육 프로그램을 넣어가지고 그 어르신애들이 그 온라인으로 쉽게 발급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그거 이용을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아, 네. 저희가 이게 지금 계속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의견을 드리고 궁금한 걸 여쭙는 거는 이 계속 사업이 정말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의견을 드리는 거니까 예, 그렇게 참고를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이제 우리 일부 시민들의 말을 빌리자면 조금은 딱딱하고 권위적이다라는 그런 민원들을 주셔요. 그러니까 친절 교육에 조금만 더 신경을 써주시고 대책을 마련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위원님의 말씀 저기 받아들여서요. 친절 교육을 열심히 하도록 네, 전동하고 같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정미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선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 많으십니다. 그 우리 조미경 팀장님 한 템포 쉬시라고 다음 질문으로 넘기고요. 자, 우리 기획예산과 한수환 과장님 쉬신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저희 14페이지 보시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공직자의 창의성과 적극 행장을 굉장히 또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좋은 시스템인 것 같고요. 여쭤보고 싶은 거는 뭐 전문가 집단이기 때문에 제가 용어 정의에 관한 것은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저희보다는 전문가시기 때문에. 근데 제가 보면 여기에 우리 공직자들의 처우 개선이랄지 그런 뭐 복지, 처우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긴 한데 물론 중요합니다. 근데 보상 체계, 인센티브, 그다음에 포상 강화, 막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혹시나 이제 이게 정적 강화를 굉장히 이렇게 많이 끌어올림으로 인해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반면에 혹여나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포상 체계, 인센티브를 주겠다, 뭐 포상을 하겠다 이런 것들을 함으로 인해서 좋은 효과도 있지만 어떤 직원들 간의 공직자들 간의 서로의 어떤 경쟁 심리라든지 그런 어떤 심리적으로 압박이라든지 이런 것들 혹시 없나요? 사내에서는? 어려운 질문이신 것 같은데 사실 그 부분까지 제가 좀 뭐 알고 있는 부분은 없는데요. 네. 아무튼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 선발은 인센티브가 굉장히 셉니다. 네. 그 인사 가점도 최대 저희가 1.5점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서 인사 가점 주는 것보다는 가점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적극행정에 대한 그 경쟁이 좀 심하기도 한데요. 사실 또 근데 실제 적극행정에 대한 사례를 들여다보면 그게 이제 좋은 사례들이 발굴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더 좋은 인센티브를 강화해야 되고 또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또 그런 어떤 부작용이 있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같이 검토를 해서 좀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네. 네, 이런 게 아마 저희 좀 생각이 들어요. 우리 영업사원들 보면 실적처럼 이게 좋은 취지로 이렇게 강화를 하는 건 좋은데 너무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 서로 간에 그런 거를 이제 부정적인 거, 부작용이 혹여나 있지 않을까 조금 생각이 좀 들어서 제가 그런 의미를 드렸고요. 하나 더 저희가 부서 간의 이동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뭐 6개월, 길어봤자 1년 뭐 이렇게 하는데 여기 보면 적극행정위원회라고 있어요. 또 신규로 구성한다고 했는데 네네. 그러면 그 구성 인원들은 어떤 부서와 상관없이 계속 고정적으로 있는 건가요? 적극행정위원회요? 네네. 그 외부위원입니다. 외부위원으로만 구성이 되는 건가요? 네네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그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하는 입장도 좋지만 그 수혜를 받는 입장에서 혹여나 직원들의 공직자의 그런 뭐 어떤 스트레스적인 부담은 없는지 심적으로 한번 들여다보는 것도 좋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한번 우리 조미경 팀장님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6월 9일이 기록의 날이라고 올해 제2회로 알고 있어요. 예, 그래서 자체적으로 직원들하고 뭐 작은 어떤 뭐 표라든지 지어서 자체적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굉장히 또 그 아이디어는 좋아서 어저께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고 이거를 조금 더 폭넓게 해서 어떤 의정부 히스토리 개념으로 말씀드린 표 중에서 그 미래의 자산이면 현재의 흔적이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자체적인 것보다는 조금 더 광범위하게 해서 다양하게 시도를 해봐서 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일예로 이제 저희가 작년인가 재작년에 현대미술관 같은 경우는 기록물을 다양하게끔 해서 그거를 전체 저희가 전시하는 그런 게 국내에서 굉장히 되게 좀 핫했던 그런 전시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래서 그걸 조금 광범위하게 해서 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 어제 제가 사원들 성비를 한번 여쭤봤었어요. 그 민원이라는 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하면서 결과론적으로는 특별하게 보여지지 않는 부분이라고 그런 고충을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성비에 있어서 그런 여성의 특유의 친화력을 바탕으로 해서 구성이 되어 있는 건데 혹시 그거를 여성의 입장에서 어떤 그런 그 혹시 선입견에 따라서 여성만 민원을 처리해야 된다, 여성이 부드럽기 때문에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고충이 남성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인력이 한 분 정도 계시다 그랬잖아요. 그런 고충은 없으신지 한 번 더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가 그 왜 남성분들이 특이 민원이 왔을 때 그러니까 여성들이 이렇게 막 남성분들이 성의를 낸단 말이에요. 술 먹고 뭐 이럴 때 그럴 때 저희 여성 직원이 나가서 이렇게 그 상대를 하기보다는 남자 직원들이 나갔을 때 더 그게 저기로 받아들이는 게 훨씬 대화하는 것도 좋고 여성분들은 보통 먼저 이렇게 무시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남자가 그런 거로 인해서 그 민원실에는 꼭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제 그 고충을 듣고 많이 좀 생각을 여성 의원으로서 굉장히 또 생각을 해봤던 부분인데 혹여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선입견에 의한 인사 고과라든지 있으면 그런 고충이 있으면 한 번 더 언제든지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준비해 주시느라 감사드립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강산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네, 정미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기획예산과에 우리 환성환 과장님한테 제가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전에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참여를 했었습니다. 거기 보면 분과별로 이렇게 다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분과별로 정해져 있고 거기에 맞는 예산이 다 내려오는데 그 예산이 쓰여질 때 보면 보여지는 부분 아까 말씀 주셨잖아요. 도로나 보도블록 교체 이렇게 보여지는 부분에 다 예산이 편성이 돼서 가요. 근데 그렇게 되면 그 분과별로 만들어 놓은 그 분과에서 사업을 발굴해서 제안을 해도 비중을 보여지는 부분에 두다 보니까 그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게 주민참여 예산 제도를 활성화시키시려면 그냥 요식행위가 아니고 보여주기 위한 행정이 아닌 정말 실제적으로 적용이 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세워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주십사 하고 제가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려고 발언권을 얻었습니다. 네. 그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동별로 이렇게 균등하게 예산을 분배하지 않고 좀 더 그 의미 있는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저희가 더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자치행정과 우리 권영일 과장님한테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저희가 19페이지에 보면 공정하고 투명한 연륜 인사 행정을 구현하겠다라는 그런 슬로건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원칙에 입각한 인사 조직 운영을 하겠다라는 거를 거기다 표명을 해놓으셨어요. 근데 사실상 저희가 인사이동에 잦은 인사이동이 있다 보니까 업무의 효율성도 저하가 되고 또 이게 인수인계가 안 되다 보니까 에너지 소비도 많고 업무에 공백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잦은 인사이동에 대한 대안과 어떤 운영 계획을 혹시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그거 여쭙고 싶습니다. 예, 지금 이제 민사파에게 이제 새로운 시장님이 취임하셔갖고요. 이제 그 공정한 인사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도 전직원 이제 간부회에서도 앞으로는 그 최소
전보 제한은 이제 1년으로 좀 하시겠다. 그래야지만 직원이 그래도 마음 놓고 일하지 않을까. 그래서 요번에 요거 새로운 이제 인사 방침을 정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하반기 조직 개편 인사 시부터 그렇게 반영을 하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네, 이게 잦은 인사이동이 있다 보니까 업무가 인수인계가 잘 안 돼요. 그리고 오신 지 몇 개월 안 돼 또 가버리시면 그 인수인계가 안 되면 그 시간에 공백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서로가 힘들어요. 우리 시민들도 힘들고 일을 근무하시는 우리 공무원분들도 힘드시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대안을 갖고 행정을 해주십사 하고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김채연, 네. 김현채. 김현채입니다. 강선영 의원님, 네, 질의하시는 거 듣다가 갑자기 궁금증이 생겨가지고요. 잘 몰라서 그냥 하나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한수환 기획예산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14페이지에 보면 우리 강선영 의원님이 아까 적극행정에 관해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이어서 그냥 질의한다면 적극행정의 우수 실례를 한 가지만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적극행정 우수 사례요? 네. 저희가 이번에 14건을 선정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우수한 사례를 말씀드리면 학대 피하 아동 쉼터의 그 새로운 모델 제안으로 쉼터 조기 확충 기여라고 그런 내용으로 또 사례가 선정됐었습니다. 예. 자세한 내용은 아니지만 일단 그 추후 내용은 네, 문서로 좀 받거나 아니면 개별적으로 좀 보도록 하고요. 적극행정이라서 어떤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여쭈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없으신가요? 제가 좀 저도 많은데 궁금한 거 2가지만 좀 하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너무 잘해 주셔가지고 많이 해주셔가지고 기획예산과 한수환 과장님, 네, 우리 한수환 과장님 오늘 제일 많으신 11쪽입니다. 경기북부 미래 설계하는 경기연구원 이전인데요. 이게 지금 요즘 이수화가 됐고 이게 좀 궁금한 점이 너무 많고 그래서 간단하게 이렇게 여쭤보겠습니다. 경기연구원이 우리 시로 이제 이전 결정이 됐잖아요. 네네. 네, 됐는데 여기 현재 진행 상황하고 지금 또 한 가지는 김동연 지사님께서 여러 가지로 이제 경기도 산하기관에 관련해 언론적인 입장과 동시에 이제 신중히 검토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 대해서 어떤 계획과 갖고 계시는지 이 부분을 좀 간단하게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 지금 경기연구원 이전 관련해서 저희가 지금 이제 그 판단하고 있는 건 이제 2가지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는 외부적인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는 내부적인 문제가 있는데요. 내부적인 문제를 먼저 말씀드리면 저희 그 경기연구원 이전 부지가 지금 저희 캠프 카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캠프 카일이 지금 아까 설명 때 드렸던 것처럼 감사원에 지금 재심 청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다른 시군의 그 감사원 재심 청구의 어떤 그 결과가 보통 한 1년씩 걸린다는 얘기를 듣고 지금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저희 쪽에서 지금 이 사업이 중단되어 있는 상태라서 지금 경기연구원하고 좀 신속하게 지금 협의가 안 되고 있고요. 2번째 말씀하신 대로 지금 외부 요인은 저희 그 경기도 도지사 그 김동연 지사께서 공약으로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를 지금 말씀하고 계셔서 만약에 경기 북도와 경기 남도가 이렇게 나눠진다고 한다면 그 연구기관도 별도로 필요하다고 지금 이제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연구원 입장에서는 어차피 그 2개가 필요하다면 이쪽에 남아 있어야지 왜 우리가 옮겨야 되냐라는 지금 그런 의견들이 계속 지금 도지사 쪽에 나오고 전달이 되고 있고요. 지금 사실 도나 경기도지사 입장은 명확하게 어떤 그 지금 의견을 지금 얘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언론 보도를 보면은 실질적으로 지금 이제
이 산하기관 이전에 대한 거는 계획대로 추진한다고 하면서도 사실상 지금 그 경기 북도 설치에 대한 이 부분과도 연계하겠다라는 이런 조심스러운 발언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저희가 추이를 잘 살피면서 저희가 좀 할 수 있는 방안은 임대 건물이라도 좀 확보를 해서 전체가 지금 센터가 3개가 있는데요. 그 센터 3개를 다 옮기지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어떤 기능의 센터들을 좀 저희 쪽으로 옮겨서 그래서 경기연구원이 이전에 대한 부분을 지금 확실하게 좀 쐐기를 박는 그런 과정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이전 장소가 문제네요. 그 저희 장소가 내부적으로는 문제인 것 같고, 예.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임대라도 해서 이런 부분은 경기 분도가 된다 하더라도 빨리 되면 좋겠죠. 이것 또한 시간이 많이 걸릴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올해부터 시작 주민투표를 위해서 수락을 한다고 경기도지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전을 함으로써 우리 시에 증폭되는 게 뭐냐면은 인구가 첫째 늘어나요. 인구가 제가 자료를 보니까 3.6% 정도가 증가가 되더라고요. 거기에 또한 지금 현재는 남부에 있잖아요. 남부에 있는데 이제 우리 이제 의정부로 오면은 북부로 오게 되면은 가족 전부 이주를 해야 될 계획이 있고 따로 해야 될 계획이 있고 이런 부분이 이제 갈라지더라고요. 그래서 3명 중 1명은 퇴사를 하겠다. 이런 자료 분석이 나와 있어요. 그것 또한 거기는 남부의 차원이고 우리 그 의정부로 확정이 됐으면 와야 된다. 이런 차원이 맞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상 그 중앙부처가 세종시로 옮길 때도 그런 상황들이 똑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지금 또 대다수 부처들이 지금 세종시로 옮겼기 때문에 그건 좀 불가피한 상황인 것 같고요. 저희 시 입장에서는 어떤 뭐 그런 경기연구원 직원들의 입장은 있겠지만 뭐 이미 이제 이전을 결정했기 때문에 이전을 추진하는 것이 저희 시 입장에서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금 현재 시장님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그 시장님 그 지금 이제 현안 보고 때 시장님 지금 저희한테 좀 질책을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저희는 캠프 카일이 문제가 좀 해결될 때까지 좀 추이를 보고 있었는데 사실 캠프 카일이 그 이제 다 해결이 된다고 해도 또 상당 시간 걸릴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계획은 2024년 12월로 준공을 잡고 있는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게 결과가 1년 정도 지연이 된다 그러면 건물 준공만 25년 하반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상당 기간 동안 이렇게 지연이 되면 사실상 이전이 이제 무산이 될 수 있다. 지금 현재 그 15개 기간 중에서 4개 기간만 이전이 완료됐습니다. 뭐 가까운 양주 같은 경우는 이제 경기교통공사가 이제 이전이 됐는데 그런 데는 왜 빨리 이전이 됐냐? 이제 신설된 그런 조직입니다. 그래서 이제 빨리 이제 이전이 됐는데 그래서 시장님 생각도 말씀드린 대로 임대 건물이라도 빨리 확보해서 이전을 시작하라고 지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기도와 경기연구원을 찾아가서 지금 이런 방향에 대해서 저희가 제안을 하고 진행을 하려고 할 계획입니다. 시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니까 국장님, 과장님 신경 써서 빨리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홍보과 안정성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업무보고 25쪽입니다. 우리 강선영 의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저도 궁금한 게 좀 있어가지고 시정 사진 자료관리 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이게 우리 제 311회 때 임시회 때 업무보고 때 개요 사업비가 9천이었어요. 근데 지금 7천으로 돼 있잖아요. 이 부분과 데이터베이스의 관리 시스템을 어떻게 도입해서 운영할 건지 간단하게 좀 부탁드릴게요. 당초에 의원님 말씀하신 9천에서 7천으로 줄어드는 거는 사실 용량 관계 때문에 줄었습니다. 사실 저희가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계획은 한 1테라 정도 잡았는데요. 그거를 사용하다가 의원님들이 어제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용량이 적으면 거기에 대한 그 우리가 이제 KT와 사용료 대여계면 저장 보관을 더 사용료를 더 내면 되고요. 또 아울러 이 데이터는 저희가 70년도부터 2005년도까지는 의정부시 총무과에서
당시 자료관 시스템을 구축해가지고 한 5, 6만 건이 지금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또 아울러 그 이외에 그 디지털 카메라에 있는 그런 자료든 공보실에 하드에 저장이 되는데요. 그거를 지금 단기간에 다 그거를 뭐 한꺼번에 넣을 수는 없고 이런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단계적으로 우리가 테마별로 자료를 우리가 이 시스템으로 저장을 하는 겁니다. 별도의 사진 데이터를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겁니다. 그 데이터는 일괄성, 무결성, 보안성이 다양한 장점도 있지만 고가 비용 운영에 대한 복잡한 자료 처리 문제가 또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라고 확인해 봤는데요. 아까 강선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이 라이센스 관계 저희가 그래서 신청을 하면 저희가 검토해서 승인하는 그런 처리니까 관객 부서하고 협력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적인 이제 요구가 필요한데 전문 인력이 우리 시는 어느 정도 사진 담당 직원이 있습니까? 예. 예, 잘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한수환 과장님 답변. 네. 아까 김현채 의원님이 적극행정 사례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제가 이제 답변 드린 건 21년도 사례를 말씀드렸는데요. 여기 22년도에 이제 정보통신과에서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 사례에 대해서는 정보통신과장님 한번 얘기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정보과장님 한 말씀 더 질의가 안 들어간 것 같아. 한 말씀 해주셔야 될 것 같아. 그래야 오늘 2시간 가까이 하셨던 부분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상반기에 적극 행정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이제 수상을 하게 됐는데요. 내용은 그 자가격리 통지서하고 그와 관련 이제 생활지원비 신청하는 게 자가격리자가 갑자기 폭증하다 보니까 업무가 마비되는 상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고민을 하다가 그럼 온라인으로 한번 우리가 처리하면 어떨까?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온라인으로 그 기능을 구현을 해가지고 시민들이 그 동사무소에 방문을 안 하더라도 온라인으로 이제 자가격리서를 발급받을 수 있고 그걸 첨부해서 생활지원비도 신청할 수 있게끔 그런 만든 사례입니다. 그래서 뭐 많은 부분은 아니지만 한 20-30% 정도는 온라인으로 처리했기 때문에 실제 주민센터의 그 현장 민원 담당자들한테 많이 일손이 경감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국장님 한 말씀 하시죠. 저도 한 말씀. 저도 지금 7월 4일자로 자치행정국장에 제가 오게 됐는데요. 아마도 지금 말씀하신 거에 있어서의 저희 시장님이 소통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시고 협치도 많이 강조를 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자치행정국 자체가 의회하고도 진짜 소통을 해야 하는 그런 관계이고요. 직원하고도 또 소통을 많이 해야 하는 게 자치행정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어깨가 굉장히 무겁긴 한데 시장님이 계속 강조하시는 청렴, 그다음에 저희 그 일하는 그 조직 문화에 대한 개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자치행정국이 잘해야지만 그게 성공적으로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저를 그렇게 하신 거는 소통을 조금 부드럽게 잘하라고 이렇게 저를 이쪽에다가 지금 임명을 하신 것 같아서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도 지금 업무 보고한 거의 내용들이 대부분이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얘기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하신 거 잘 저희가 정리하고 저희 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말을 안 해서 말을 해야 할 것 같아요. 네, 국장님 감사드리고요. 국장님 어깨가 무거우시다고 하셨는데 가벼웠잖아요. 날라다니실 것 같아요. 예, 우리 오늘 첫 데뷔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예,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제가 경험은 4년 8대 때와는 다르지 않겠는가. 우리 직원 집행부와 이렇게 소통하고 이렇게 함께 했을 때 정말 다르게 가지 않겠냐. 저 위원장으로서 이런 생각을 오늘 하게 됐습니다. 또 준비들 너무 많이 해오셨죠. 예. 불과 우리가 책자를 받은 지가 한 3-4일 정도밖에 안 되는데 정말 많이 해오셨고 또 연구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자치행정위원님들께 감사 말씀을 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할 이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자치행정 소관에 대한 주요 업무 계획을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6회 의정부시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사내를 선포합니다.